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네. 바로 출발합니다. 한낮에 매불 논란. 가장 기사가 많이 나오는 코너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분이죠. 김갑수옹, 어서 오십시오. 네. 논란 부추기지 마시고요. 부추기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제 그 블랙핑크 코첼라 공연 봤어요, 혹시? 공연했습니까? 아, 미치겠네. 무슨 공연? 몰라. 코첼라 공연의 헤드라이너야. 코첼라가 뭐야? 헤드라이너 아시아인으로선 최초일 뿐더러 앞으로도 힘들어. 어딘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음악 페스티벌이 좀 있는데 최고 중에 최고인데 최고야. 오후 4시부터 한 밤 12시까지 하는데 메인 오브 메인 9시부터 해서 한 1시간 반 공연하는데 거기가 블랙핑크 1등이에요? 블랙핑크가 1시간 반 공연을 9시부터 했다고. 헤드라이너 오브 헤드라이너 최고인데 헤드라이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하이라이트라고 음. 보면 되겠죠. 긴 공연 시간 내에서 제일 메인 시간대 제일 그러니까 페스티벌 이름이 콘첼라고. 코첼라 코첼라 밸리 아트 앤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그 누구 하는 건데 나오는데요? 그냥 최고 다 너무 많이 나오지. 아니 제가 아는 사람 한 명만 대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동안 뭐 다 나오는데 이번에 저 여자 보기 좋더라. 이름을 못 대겠네. 비교적 뉴한 사람들이야. 근데 뮤지션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뭐 세계 여러 나라 미국에도 5개 방송사가 다 생중계하는데 우리나라 생중계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 블랙핑크 공연 중간에 각 멤버들의 자기 이 솔로곡들을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리사 히트곡이 Money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뭐 Dropping on some money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Drop some money가. 근데 이걸 라이브니까 리사가 계속 Motherfucking money. 재미로. 우리나라에서 그거 생으로 나왔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입이 아주 거치네 리사. 네. 리사 세죠. 근데 리사. 너무 흥미로운 얘기였는데 전혀 안 통해가지고 아무도 속 터져 하십니다. 흥분해주질 않아. 네, 손흥민 백호 못지않은 큰 대단한 사건이군요. 아니 정영진 씨는 아예 모르시네.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쳐도 정영진 씨는 좀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난 뭐 라이너는 팬티 라이너 말고는 모르니까. 이거 참 속상합니다. 헤드라이너. 지금 뭐 헤드 뭐 안 통합니다. 이분들도 관심 없으시네. 근데 정치 과몰입도 좋고 사회 문제도 중요해. 문화가 중요하죠. 우리 좀 숨 좀 쉬고 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어마어마한 공연이 근데 잘했어요 공연을. 근데 정말 잘해. 정말 잘해. 4년 전에 이제 이 서브 스테이지에 쓴 적이 있거든요. 블랙핑크가 그때 좀 음이탈도 있고 조금 힘들었었는데 왜냐면 케이팝은 어마어마하게 몸을 움직여서 힘들어요. 요번엔 뭐 딱 안정돼요. 이렇게 그 공연 잘하면은 한미 정상회담 때 한번 해주지 그래. 대한민국 이것 때 얼마나 한번 해주지 그래. 정상회담 무대보다 훨씬 큰 무대에 쓴 거죠. 그래도 한번 해줘. 네, 선생님 저 오늘 안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허재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배님 저 안 까먹으셨죠? 네, 반갑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좀 주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3가지 주제가 있는데, 일단은 백분 토론부터 갈까요? 네. 백분 토론 출발합니다. 백분 토론 출발하겠습니다. 백분 토론. 대한민국 대표 토론 프로그램 2가지 뽑아왔습니다. 네. MBC 백분 토론 그리고 수요 난장판이죠. 매불쇼죠. 네. 백분 토론보다는 수요 난장판이 지금 영향력이 더 커요. 그렇다고 재밌죠.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 못합니다. 아니요, 아저씨 맞잖아요. 아저씨. 그거는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그게 오늘의 테마예요. 테마예요. 얘기할 테마예요.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백분 토론이 1000회를 맞이했습니다. 1999년 10월에 첫 방송을 해서 1000회를 맞이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이 1000회 특집으로 3부작이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1부에서는 토론하면 좋은 친구라는 주제로 마스 유시민 전 장관님과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화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뭐 실제로 시청률도 올해 최고
시청률 그래요? 3.9%. 이것 때문에 홍준표 상임고문에서 재촉됐다는 얘기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화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관련 이야기를 네. 했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100분 토론이 정치권 이슈뿐만 아니라 육식이냐 채식이냐부터 시작해서 2회 이슈, 주제였습니다. 왜 우리는 월드컵에 열광할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역사, 외교, 문화 등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네. 뭐 대한민국 여론을 이끄는 프로그램이다. 형 대단했잖아. 형도 여기 이제 나가가지고 젠더 이슈로 싸우기도 하고. 솔직히 대단하잖아. 100분 토론 옛날에. 뭐 100분 토론 좋죠. 손석희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단했어. 이 범주가 우리 매불쇼가 훨씬 넓지 않나요? 훨씬 넓죠. 뭐 저번에 선배님께서 뭐 쓰리썸 할 때 여자가 많은 게 좋냐 남자가 많은 게 좋냐. 제가 최초로 화두를 던졌죠. 그 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 화두는 제가 첫 번째로 던졌습니다. 2회차 천회 특집이 그 지금 진행하는 정준희 씨가 일본 가서 손석희 씨 만나서 대담하네. 옛날 추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도 새롭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100분 토론에서 기획을 해갖고 노 대통령하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아예 1대1 맞대결 토론회를 성사가 거의 99.9%까지 갔어요. 안 근데 됐다고. 노 대통령은 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쪽 사정이었겠지 안 됐거든요. 지금 한번 우리 한국의 현직 대통령하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100분 토론에서 토론회라면 어떨까? 아이고. 같지 않습니다. 도리도리 뭐 이러지 않겠어요? 손바닥에 막 글자 새기고 우리가 이길까요? 일본이 이길까요?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 이제 선택하신 거예요? 선생님. 아니죠? 왜 그렇게 긴장을 해? 분명한 거는 저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토론을 본 적이 없잖아요. 왜 토론이 있었나요? 후보 선정 과정에서는 아니야, 대통령 되고 왕자 나서. 새기고 계속 도리도리 했잖아요. 그걸 전 국민이 봤죠. 분명한 사실은 100분 토론이 90년대 말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전성기에 비해서 훨씬 쇠락했다. 맞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진짜. 저도 몇 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얼굴이 안 팔렸을 때거든요. 100분 토론 한번 나왔다고 뭐가 버스가 막 이래 보니까 막 사람들이 소리 난리 났어. 진짜 한번 나가면 너무나 그때는 대단했었어 진짜. 이 왜 이렇게 쇠락했는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 쇠락했나? 왜 그렇지? 그러니까 100분 토론은 이제 토론 이퀄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미운 놈하고도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 정의를 전제로 해야 돼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토론의 양쪽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편의상 진보 보수로 나누자고. 편의상.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근데 진보 같은 경우는 그 민주화운동 과정의 여파 이후로 집권까지 하고 또 세월 흐르고 등등 했는데 이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드는 나라를 구하는 게 진보의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그 단어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헬조선. 누가 만든 말이지만 기가 막힌 말인 게 왜 한국이 아닐까? 살기 빡빡한 나라에서 한국이어야 되는데 헬조선이 왜 탄생한 걸까? 조선은 신분제 사회냐요. 부와 신분 권력이 세습된 사회. 계층이동 사다리가 없어진 사회. 중진국 함정이 뭐냐면 어느 정도 사회 성장한 다음에 기성기득권들이 부와 권력을 다 먹어버리는 현상. 그래서 못 일어나는 나라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중상위 나라들이 그런데 우리는 탈출을 비슷하게 했다가 아까 보니까 그때 기득권이 지금도 기득권이던데 다시 그게 강화되고 있고 하는 쪽이에요. 근데 그 반대쪽은 또 뭐냐? 멸공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거긴 또 멸공이에요. 멸공 하나. 그러니까 내가 공산주의가 싫어 나는 반대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반공은 정당한 거예요. 반공. 근데 멸공은 잡아 죽이자는 거죠. 이거는 공존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하자는 게 아닌 민주주의의 반대 세력이에요. 그래서 진보는 이 헬조선을 탈출하는 거대한 민주화운동보다도 더 어려운 거대한 의자 앞에서 나른한 새로운 기득권으로 변해버리거나 웰빙 정당화, 웰빙 정치 세력화 이 측면이 강화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은 거의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없는 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토론이 어디로 갔느냐?
법원과 유튜브로 갔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됐구나. 자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법원. 조율되고 여론이 형성돼야 될 게 맨날 고소고발로 맨날 고소고발이야. 맞아. 그 검사가 뭐라고 어. 그 판사가 어떤 판단력을 가졌다고 그렇지. 죄다 거기다 맡겨. 그 사람들 한두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 공론화 과정이 더욱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예. 한두 사람 근데 그 한두 사람 우리가 면면을 봐왔잖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더만요. 이게 어떤 건 답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야 오늘 좋은데 이 코너. 토론해야 되는 게 이 코너 하나는 좋아. 토론이 법원으로 간 거하고 맞아. 또 하나는 유튜브로 간 거예요. 유튜브는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게 비하하시죠? 아닌 게 예. 이 공론의 장이라는 거는 대립되는 두 의견이 마주서는 거잖아요. 아 맞아.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거기서 손석희라는 대단히 탁월한 진행자가 한 시절을 누볐던 풍미했지. 거죠. 네. 근데 유튜브 공간은 뭐냐? 아 시청자들의 자발성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맞아. 거야. 맞아. 듣기 싫은 거야. 누가 여기 나와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너무 칭송하는 얘기를 해봐. 그러면 다 매국소를 돌아서요. 안 봐. 근데 그게 반대도 마찬가지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싫어요를 누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알고리즘에 뒤로 쳐져 버려요. 안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야 오늘 좋은데 이 코너. 막히고 답답한 세상에서 자기 그 일종의 이 카타르시스 같은 역할을 정치가 대행을 해버렸어. 문화예술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센 얘기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거나 자극하는 얘기들만 양 극단으로 나뉘어서 있는 어떤 누가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겠어. 힘들지. 자기 지향하는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죠. 맞아. 그래서 공론장이 없어져 점점 약화돼서 오늘의 그 백분 토론은 약화된 굉장히 거구나. 존재감. 사실은 저 심야 토론이라고 KBS 쪽에 많이 나왔었는데 다 심야 토론 없어졌어요. 존재감이 거의 없고. 아니요, 선생님 없어져 버렸어 프로그램이. 선생님 그러니까- 근데 그 선생님 오늘 말씀하고 좋은데.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말씀이 좋다. 이 MZ 세대들이 100분 토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의 호흡을 못 보는 게 릴스, 쇼츠, 이 숏폼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이 긴 시간의 문법을 듣고 싶지 않아 한다. 아 그런 측면도 있어. 이게 사실 뭐 토론을 대하는 기술적 태도가 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계시거든요. 분석도 있습니까? 그거랑 연관이 될 텐데 네. 그 사실은 유시민 씨라든지 네. 뭐 이름은 거론하기 토론 그렇지만 스타들이 있죠. 당대 거대 논객들이 있었잖아요. 네, 진중거 씨 얘기하고 싶었나 보군요. 근데 이름만 올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노회찬과 그 노회찬 의원. 노무현 두 노씨가 네. 최대 논객이었죠. 최대 논객. 근데 이 정도의 걸물 스타들이 안 나와요. 그럼 그 후대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 걸까? 아니겠지. 그렇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득되는 쪽으로 가요. 가령 조승현 같은 친구 논객으로 아마 똘똘할 거야. 조승현 작가. 슈카월드 같은 친구들은 아마 굉장히 논점을 선명히 잡아서 잘할 거야. 그래? 다 어디로 빠져? 지식 유튜버로 빠져. 이제 논란 속에 힘을 봐야 내 삶에 별로 이득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 지식 정보화 사회하고도 부응한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네. 그 논점에 쓰기보다는 지식 유튜버로서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네. 거기서 생존의 길이 찾아지니까 우리 사회에 해결되어야 할 주요 쟁점들은 계속 덮이고 맞아. 맹목의 사회로 가는 거죠. 선생님. 예. 오늘 너무 좋은데요. 진짜 너무 좋아. 사실은 그 불편한 얘기 반드시 공론화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다듬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정영진 젠더 이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이에요. 뭐가 됐습니까? 그냥 인간 쓰레기로 나와 있잖아요. 그 뒤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인간 쓰레기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지금 쓰레기 지금 재활용하느라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네. 아니 허재무 씨가 상대적으로 제일 젊잖아요. 예. 지금 100분 토론처럼 한 80분 한 뭐 100분 이런 거 쭉 보게 돼요? 좀 끝장이 있었으면은 좋겠는데 치고 박다가 결론도 없이 끝나는 게 약간 좀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집중도 안 되고. 여기 한마디 더 보태도 돼요? 한마디 더 보태시죠. 예. 나는 우리나라가 언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그 교과서와는 좀 이견이 있어요. 1987년에 만들어진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전에 48년 이후에 그 87년 전까지는 허울만 상권 분립의 공화정이지 내용은 총통제예요. 그래서 87년부터 토론이 계속돼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은 나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법령, 제도
할 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게 관심이 있어서 나도 참여자였어. 근데 한 20년 지나는 동안에 너무나 이제 고도화돼서 뭐든지 반론이 있고 하나의 선명한 답을 얻기가 어렵죠.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답이 토론은 길어지고 네. 활용 젠더 이슈 같은 거 네. 답이 있는 문제거든. 그때 답이 있는 거거든. 그때 2023년도에 답이 있고 시대의 답. 10년 후에 답이 있고 근데 그 논의 자체가 실종이 돼버린 사회죠. 네. 오늘 좋은데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그 뭐 우리도 그렇지만 선명한 거에 대한 지나친 선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상이라는 건 굉장히 회색 지대도 많고 애매한 것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의 그 선명한 답을 주지 않으면 되게 못났거나 아니면 잘 모른다고 그게 생각하는데. 좋으냐 싫으냐, 네. 맞아 틀려 이걸로 가는 게 이제 지성의 퇴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의 증가가 지성의 퇴화를 낳은 아주 아이러니한 세상이 오늘날이죠. 지식의 증가 때문에 오는 지성의 퇴화. 지성의 퇴화요? 지식의 뭐라고? 지식의 증가가 지성의 퇴화를 낳았다고. 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뭐 지식의 증가가 왜 지성의 퇴화를 낳아?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계속 그냥 넣기만 하고 내 안에서 그걸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과 성찰의 문제는 지식의 양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맥락의 내적 격투기 같은 건데 그거 힘들어서 안 하죠. 피곤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데? 좋지 않아, 형? 아니 뭐 꼭 한번 우리가 얘기해볼 만한 그런 주제긴 하죠. 너무 좋은데. 앞으로도 뭐 이게 바뀔 것 같지는 바뀌진 않아. 네. 바뀌진 않다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 아무래도. 다른 이야기하면 꺼져라 죽어라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멸공 운운한 쪽의 얘기를 사실 극우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해서 그 굉장히 많이 들여다본 편인데 굉장히 한국의 극우들은 묘해요. 극우 이퀄 거의 두 개의 축이거든. 극단적 민족주의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야.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쪽이거든. 근데 그쪽 세력이 일본과 미국을 대한 뜻을 보면 그 희한해. 극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들이 원하는 세상이 뭘까를 고민해 봤는데 요약해 보자면 이건 것 같아.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기성기득권 있죠. 군 권력으로부터 출발해서 부와 이 검찰 중심의 권력 이 카르텔이 있잖아요. 이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화끈하게 이끌어보자 이런 것 같아. 그러면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은 왜 거기에 열광하느냐? 젊은 층은 왜 거기에 열광하느냐? 뭔가 그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알아서 살려고 그러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강력한 힘, 독재 같은 데에 자기가 편하지. 기대어서 살고 싶은 심리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한국의 극우라 함은 바로 그 전체주의적 독재 추구형의 스타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민족의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먼 거. 신기해. 일본의 극우는 진짜 그 극우 말대로 극우야. 과잉 이제 민족주의가 일본 쪽. 그 뭐 좋다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극우대로 행동해. 우리의 극우는 전혀 다른 민족주의. 반대의 민족주의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거 논문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싶어요? 뭐 더 하시죠? 짐 싸시네. 두 개나 더 있는데. 짐 싸시네. 두 개 더 있는데 짐을 싸시면 어떡해요? 하나만 짧게 한번 할까요? 선생님 두 개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 그러면 뭐 하실래요? 2번? 1번? 일반인 그걸로 가고 하나만 하셔야 다음 주에 된다고?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 물 한 잔 드시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연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욱 선배님 진짜 연애 안 하십니까? 저는 연애를 많이 하죠. 연애 하십니까? 줄곧 합니다. 저 인기 나쁘지 않아요. 가짜뉴스. 가짜뉴스입니다. 진짜입니다. 왜 연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요즘에 TV나 OTT 가리지 않고 대세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네,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이게 대상이 연예인이었다면 지금은 일반인이 거의 뭐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일반인이 나오는 리얼리티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사실 이 일반인 대상으로 한 리얼리티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일밤에 이경규가 간다. 그리고 뭐 러브하우스 이게 이웃들과 좀 관찰 카메라로 했다면은 SBS 짝이 나오면서 연애 리얼리티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미디어의 주류로 떠오른 게 2017년
하트 시그널이 대흥행을 합니다. 그런 건 저는 안 봅니다. 네. 왜냐하면 연예인을 꿈꾸는 출연자가 나온다는 느낌만 들어도 안 봅니다. 저는 그게 또 진정성이 오늘 없다. 진정성 없다 봅니다. 할 이야기가 좀 있을 것 저는 같은데. 그런 거 보지를 않아요. 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뭐 티빙의 환승연애라든지 나는 솔로 요즘에 굉장히 나는 솔로 봅니다. 솔로 지옥 넷플릭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후발주자들도 인기를 끌다 보니까 더 자극적, 더 선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 많이 터지죠. 네. 일반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학폭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범죄 논란, 학력 위조. 맞아. 이 나는 솔로 13기에서는 출연자가 돌싱 특집도 아닌데 혼인 이력을 숨기고 출연. 그래야 통편집 됐어. 맞아. 그래. 통편집 돼버렸다고. 그게 힘들어 지금 제작진도.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마다 선 논란 후 검증 시스템이 네, 가동이 네. 되기 어쩔 수 시작을 없지 합니다. 뭐. 이거는 뭐 법무부에서 검증을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이게 참 지금 쉽지 않은 생기부 문제야. 확인, SNS 게시물 확인하는데 그냥 게시물이 아니라 비공개 게시물까지 확인. 아 쉽지 않은 문제야. 정신과 검증까지 지금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제작진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아니 그럼 연예인들은 뭐 TV 나올 때 그런 검증하고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 여기는 어떤 이야기 할 게 있습니까? 짐 캐리의 트루먼 쇼. 트루먼 쇼. 지금 다 모르는 분이 더 많을까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짐 캐리 영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연애하고 직장 다니고 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한 세트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관람하는 일종의 쇼였는데 네. 본인은 모르더라. 네. 이제 이 스토리잖아요. 근데 지금 모두가 이제 자발적으로 트루먼 쇼에 참여하는 세상이 됐어요.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이죠. 아, 다중을 향해서 자기 뭐 먹는 거, 잘 누구 살고 만난 있어. 거, 사는 얘기를 다 노출해 버려. 다 편집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연장이 바로 이제 일반인 상대 리얼리티 쇼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그 최욱 씨 네. 촬영을 해보면 알겠지만 네. 촬영은 둘이에요. 반복되는 대기와 반복이에요. 멋있는 장면이 안 나오니까 똑같은 동작. 나도 이 택시에서 내리는 동작을 11번 한 적이 있어. 발만 찍는데. 발만 찍는데. 반복과 그다음에 세팅이라는 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대기야. 끝없이. 근데 이 일반인 대상으로 그 촬영을 할 때 그게 반복 우는 장면을 또 울어. 못 찍어. 못 할 거야.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찍는 건데 네.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게 이 일반인 참여자들이 보이는 태도가 절반의 연기와 절반의 리얼인 것 같아. 스스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런 리얼리티 쇼가 매우 매력적이고 좋았다. 아, 좋아하시군요. 네. 기성의 이제 방송사에서 예능을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하는 이 설정된 세계와는 좀 다른 풋풋함이 있고 그중에 제일 아주 매력적으로 봤던 게 환승연애 같은 거. 이건 젊은 층이에요. 너무 훤칠하게 잘생긴 미남 미녀의 스펙까지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건 좀 아쉽다 하지만 또 사람이 그래야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는 저는 안 봅니다. 너무 잘났어. 안 봐. 조금만 잘생겼다 안 봐요 나는. 왜냐 진정성이 없어. 그 사람들은 밖에서도 연애 잘할 수 있는데 왜 갑니까? 뭐 그래도 하여튼 재밌더라고. 예. 잃어버린 정말 연애 세포가 그냥 송골송골 나오는 그런 기분이고 나는 솔로 같은 거 보면 한 40 넘은 이제 솔로 남녀들 만나는데 좀 주책스러운 거, 좀 좀 모자라 보이는 날 것이 많아요. 다 나온단 나는 말이에요. 솔로가 진짜 제 주변에 있을 것 같은. 맞아. 네. 나는 솔로가 맞아요. 진짜 나 닮은 애들도 많이 나옵니다. 진정성 있는 거야. 나 닮은 애들 거기서. 예. 이제 그런 걸 보거나 혹은 이제 좀 잘생긴 애들 보면서 뭔가 이렇게 판타지를 충족시키거나 대리만족? 뭐 그런 거겠죠. 대리만족이죠. 네. 근데 내가 다중에게 보이고 싶다 하는 것은 이 연예인 출연자 욕망이 아니라 모두의 욕망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기타 온갖 또 유튜버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튜버 수가 인구 대비로 제일 많은 나라래요. 그래요? 1위래, 1위. 아, 우리나라가? 네. 그 유튜브도 돈벌이보다도 자기 노출의 욕망이 더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돈 버는 건 체육 몇 명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좀 잘 다듬어진 이런 리얼리티 프로가 좋은데 한두 가지만 사족 같은 의견만 붙이고 끝낼게요. 사족입니다. 전제로 합니다. 사족. 네. 얼마나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사족입니다. 그 환승연애 같은 경우에 맨 댓글에 댓글 사용을 중지합니다예요. 맨 댓글에. 일반인들이 상처 많이 받나 일반 보네. 보호를 위한 어떤 장치 아니 아닐까요? 대부분 댓글이 있는데 환승연애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유심히 보니까
그 배우자가 이제 교체되거나 예대인을 다시 만나거나 하는 그 설정인데 그 중에 몇 명은 두 먹이를 다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여자인데 두 여자가 다 그러더만 얘도 좋은데 옛날 애인도 좋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술, 감정의 사술, 감정의 사기치기 같은 게 좀 보여. 근데 그게 우리도 다 그러지 않나? 그럴 수 있죠. 두 떡을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 근데 이제 아마 비난 욕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 아까 얘기한 그 나는 솔로 출연자의 딴 거였나? 뭐 이렇게 허물들 있잖아요. 그 나는 솔로는 40 넘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 특집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인생 이력에 이 10대 후반 20대하고는 달리 한 40몇 살까지 사는 동안에 그렇죠. 개인적 허물이 있어. 맞습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범죄면 뭐 좀 그거는 문제가 그건 있죠. 곤란하겠지. 그러나 이런 허물을 캐지 말고 그냥 너그럽게 봤으면 좋겠는 게 왜냐 자기의 짝을 고르는 거는 훌륭한 사람을 찾는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거지. 사람, 그렇죠. 매우 나쁜 놈이지만 나에게 맞으면 그건 커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런 각도로 좀 여유롭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유롭게 봐라. 제가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게 아직도 이게 인기잖아요. 인기 그러니까 많아요. 작년에 KBS 시사직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전제를 2개로 이렇게 제목을 봤는데 제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연애 산업 전성시대 vs 연애하지 않는 사회. 그래서 실제로는 연애를 안 하면서 연애 프로그램이나 연애 산업은 자발적 비연애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연애 결혼 정보회사 매출은 크게 뛰고 그리고 연애 콘텐츠의 인기는 높아지는 현상을 딱 다큐로 지금 잡아낸 건데 상당히 이거는 아이러니네. 네, 저도 너무 모순적이게 봤거든요. 그걸. 사실 이거는 법륜 스님보다 훨씬 훌륭한 이 가정 교육 시리즈라고 생각해요. 20대 환승연애는 60 넘은 사람들 이거 좀 봐라. 다 무뎌져 갖고 그냥 한두 마디로 딱 예뻤냐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감정의 섬세한 결 둘이서 나가서 이 그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둘은 그게 너무 재밌어. 절대 그 지어낼 수 없는 표정들과 행동들이야. 이런 그 감각의 세포들을 키워주는 거에 얼마나 이게 근데 그거를 누군가 키워줘야 되는 감정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감정. 근데 그 아닙니까? 무뎌진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정 부장님께 말씀드리 여기 이 프로그램 나온 게 뭐냐면 이 왜 연애를 못하냐. 어릴 때부터 최저가 상품을 검색하고 데이터를 뭐 여행 갈 때도 남들이 가볼 만한 곳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감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연애 데이팅 어플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회사에 물어보고 하는 심리가 커졌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저랑 잘 맞는 여성은 어떤 여성입니까? 오히려 타인에게 물어봐서 안다. 아이고 이거 참 슬프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형 보면 슬퍼. 뭐 인스타가 이제 대표적인 걸 텐데. 아유. 원래 이제 그 연애 마켓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연애 시장에 굉장히 예전에 좁았잖아요. 내가 가는 뭐 회사, 학교 주변이. 네. 근데 이제 점점 이게 너무 선이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괜찮은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 굉장히 좁은 시장에서 그냥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너무나 넓어진 거를 보니까 야 나도 이 정도는 되는데 왜 내가 쟤를 못 만나고 이런 애들을 만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어. 그런데 이 연애 프로그램 보고 항상 느끼는 안타까움이 이상향 물어보고 MBTI 물어보고 하는 거거든요. 유치해. 연애라는 게 뭐냐면 둘 다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하고 하는 인간이 내면에서 근원적으로 한번 이 바뀌는 체험이 연애인데 MBTI가 뭐냐 이상형이 뭐냐 그러면 원래 자기에서 하나도 안 움직이겠다는 뜻이잖아요. 하여간 그런 거고 하나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게 제 불만이고 지엽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호칭에 대해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 혐오할 거죠. 아니에요. 내가 라떼는 말이야 하면 혐오할 거죠. 아니 하세요 할아버지. 혐오로 간 거 갖고 얘기하는데 라떼는 다 C라고 그랬거든. 김갑수 씨 나이가 위거나 아래거나 뭐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상관이어서 직책을 붙이는 경우는 있지만 다들 C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연애하는 남녀 젊은 애들이 뭐 몇 살 위라고 누나
형, 오빠. 아, 호칭에서 이미 위계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위계와 이 가족주의적인 끈끈함. 그냥 C로 통칭하면 안 될까? 아니, 우리는 오빠라고 할 거예요. 왜 그래요? 오빠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얼마나 달콤한데. 아니 근데 여기서 누나 하는 출연자들을 보면서 연하남 학을 띠겠더라고. 왜요? 몇 년 더 산 게 상위자는 아니잖아. 그냥 우연히 몇 년 더 있는 거지. 참 할아버지도 참 대등한 뭐 그런 할아버지 뭐 그런 걸 갖고 그래요. 아니 근데 한국 사회 전체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교 교장이었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이었다면 뭐 대학 상관없는데 난 교칙으로 한번 강제를 하고 싶어. 강제해? 전교생이 반말을 써라. 좋은 건 존댓말인데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 네. 아니 1학년하고 2학년하고 한 살 차이인데 무슨 존댓말을 1학년, 2학년한테 3학년이라고 왜 존댓말을 하냐고. 모두가 반말을 하자 차라리. 모두가 존댓말 하는 게 원래 맞아. 그리고 원래가. 하댓말은 있을 수 없는 언어체계야. 우리가 노비에게 쓰던 말이거든요. 근데 뭐 그게 참 어려우니까 차라리 초등학교 1학년에서도 6학년까지 있다고 쳐. 그래봐야 몇 살 차이냐고 인생 이력에서 다 반말 써. 중학교 무슨 센파이 후바이 이런 일본말 쓰지 말고 얘는 1학년, 2학년, 3학년일 뿐 다 반말 써. 알았다 그만해라. 대학 가서도 그렇게. 그만해라. 그래서 갑수야. 환승연의 제작자가 혹시 그걸 보시면 그 남녀가 젊은 남녀 그래봐야 몇 살 차이 안 난 사람이 꼭 누나라고 그러고 꼭 오빠라고 이거 좀 없애고 C로 호칭하는 관계의 디스턴트. 그걸 파토스 데어 디스턴트라는 용어를 써요. 갑수야. 좀 많이 올라온다. 그만하죠. 갑수 씨 가게요. 멋있는 말 하나 기억해둬 줘요. 네. 파토스 데어 디스턴트. 뭐예요, 파토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거리감인데 나쁜 거리감이 아니야. 필요한 거리를 만드는 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댓글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반말 쓰는 거. 그러니까 혼잣말 예를 들어서 혼잣말 리액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맞아. 선생님께서 뭐 말씀하시면 맞아 이렇게 혼잣말 리액션인데 저거 반말한다고 그러니까 다 반말 씁시다. 아이 다 좋은 대로 가야죠. 물론 그게 맞는 거지. 네, 다 좋은 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네. 아 옛날에는 뭐 성도 빼고 갑수 씨 이렇게 불렀어요? 거의 C라고 그랬죠. 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 그래요? 매우 친해져서 이름 부르게 된 관계 이전에 선배한테도요? C라고 그랬어요. 선배한테. 그리고 선배도 특별히 이제 친해지면 네. 뭐 형. 남녀 불구하지 않고 형이라고 그랬는데 형. 그때는 네. 일반적인 지금 근데 잘 모르면 무조건 C예요. 아니 우리 쫄짜 PD가 우기 저한테 씨. 욱씨, 뭐 우기 씨 하면은 와 생각만 해도 진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고. 그게 맞아? 네. 와. 그 가족 호칭 좀 쓰지 말고 식당 가서 이모님 한 사람 보면 난 혐오감이 들어. 왜 이모냐고 그 사람이. 아 이거 친근감이죠. 뭐 그걸까지 그렇게 아니 또. 뭐 아주머니 하면 되지. 아주머니 싸움 나요, 싸움 나. 아주머니도 뭐 친정 네가 호칭이다. 언제 왔다고 아줌마야. 뭐 이렇게 하고 난리 납니다. 오케이. 발작 버튼입니다, 아줌마는. 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까지 뭐 너무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번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 때 그걸 그 또. 전화 녹취가 맨날 나오는데 사무부총장과 현직 의원 간에 오빠. 통화를 하는데 오빠 나오더라고. 돌아버리겠어. 놀랬어요. 그게 본질이 아닌데 뭐 그것 때문에 돌아. 이게 뭐냐고. 돈 주는 게 구태지 무슨 오빠가 구태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본질인데 와 이상하신 분이네. 호칭을 오빠 거린다는 거는 그거 좀 이게 신기하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 뭐예요? 사회적 스테이터스를 벗어나서 끼리끼리 작당한다는 그 심리적 기제거든. 그렇지 않아도 그 민주당 돈봉투 주고받은 사람들은 어떤 그 소모임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곳곳에 그 심리적 유대를 가족주의로 환원시켜 갖고 끈끈해지는 거. 그래놓고 가장 또 서로 배신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파토스 데어 디스턴트 거리. 사람과 사람 간엔 모두 거리가 필요하다. 거리가 필요해. 서로 존중하려면 호칭부터 가다듬자. C. 형님도 안 좋죠. 형님. 그것도 웃기지. 조폭이야. 조폭이야. 예. 형님 조폭. 가족 형제- 호칭은 가족끼리만. 가족끼리 엄마는 괜찮아요. 엄마한테 진짜 엄마라고 하는 거 괜찮아요? 그 씨, 용어는- 씨. 그건 괜찮아. 난 엄마라고는 못 부르거든. 어머니라고. 그럼 어머니 하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아. 그것까지 나한테 허락을 받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저는 좀 연배가 있는 뭐 여자 PD 뭐 이런 분들한테 어머니라고 제가 하거든요. 어머니. 이런 거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정말 진짜 호통을 쳤는데 병원 갔는데 간호사가 나한테 아버님 그래. 근데 진짜 그랬어. 얼굴을 정색하라고. 내가 왜 당신 아버지입니까? 진짜로? 그랬더니 당황하겠다.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찌할 바를 몰라. 아니 선생님. 그렇게 교육받은 거지. 잠깐만 선생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른 것과 아버지라고 불렀던 화를 내는 것과 사회적 결례가 어디가 더 커요? 나는 선생님이 더 크다고 봐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겠다. 사회적으로 결례가 어느 쪽이 더 결례야?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렇지. 네. 그거를 정색하는 게 이게 더 결례다. 자, 디테일 하나. 참나. 아버지와 아버님은 다른 표현인 거 아세요? 알아요.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오로지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그게 아버님이에요? 근데 최욱이 자기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님은 이거 되게 웃긴 말이거든. 아니요, 나 우리 아버지 얘기는 어디 가서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 많아. 네. 얽혀진 거 뭐 이 사람이 장본인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장본인은 나쁜 일의 주인공이라는 뜻이거든. 알았어. 선생님 그런 거 알겠는데 나는 이런 게 싫다는 거야. 마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와 이제 반하는 의견을 하잖아. 잘못했어. 그럼 이 사람은 오늘 술자리 다 망가뜨려. 그거 하나 때문에. 뭐가 더 정의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 아버님 싫어. 아니 아저씨. 예를 들어서 호칭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술자리에서.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걸로 다른 걸로 얘기하다가 막 호통을 치고 난리치고 그 술자리 망가져. 뭐가 더 정의냐고. 잘못했어요. 그게 더 불의 아닙니까? 불의. 잘못했어. 잘못했죠? 근데 간호사한테 내가 진짜로 화가 났었어. 알겠어. 내가 왜 당신의 시아버지냐고. 아버님이래. 아이고. 저희가 오늘 시작을 토론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께서 또 멋진 토론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병역특례 관련 그 토론. 정말 이 시대의 참 토론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버님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화낼 수 있었던 거 이것도 권력 아닌가? 권력이죠.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도대체 뭐가 정의냐? 뭔가 내가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 잘못한 거죠. 그거 호통칠 일입니까? 호통쳐갖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 게 난 더 불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데 가족적으로 대하는 거는 참 끔찍해요. 끈적끈적해. 네. 그게 끔찍해? 아니면 처음 본 사람한테 화내는 게 끔찍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막 얘기 계속하는 게 더 끔찍해? 빨리 끝냅시다. 국장님 빨리 끝내주세요. 처음 만나서 2시간 만에 나이 따져서 형님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 아이고 참 선생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나 이러고 살아. 생겨 먹기를 그런. 자, 김갑수 형님 잘 들어가시고요. 허재문 씨 고생 많았습니다. 최욱 씨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야 죽을래? 네. 역시 재미. 두 사람 한 번만 다시 불러봐 주세요. 최욱 씨, 정현 씨. 아니 성을 빼고 가야지. 그렇게 하면 좀 약간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알았어. 다 반반. 존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존대로 하기로 했어요. 예. 혹시 갈게요. 네. 재문 씨 들어가요. 네, 고맙습니다.